옛말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죠. 하지만 영어 과목에서 독해 실력을 인정받고 문해력이 뛰어나던 평가를 받으면서 영어 시험 점수까지도 잘 받으려면 나무도 볼 수 있고 숲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요. 샤론 코치 TV에서 활동하시는 윤기은 수학 원장님, 실크 수학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하시죠. 이 분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바도 많고 또 이거는 그 수학뿐만이 아니라 영어 그리고 모든 과목에 포함되는 이야기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그 윤기훈 원장님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깊이 있어지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아가서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라이크학원 블로그에다가도 제가 올려두었으니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읽어보시면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윤기훈 원장님의 영상을 보면 수학 문제를 읽을 때 먼저 속독으로 한 번 그리고 정독으로 한 번이라는 두 번 읽기를 강조하셨는데요. 영어 과목에서는 영어 지문이 꽤 길기 때문에 속독보다는 통독과 정독이라는 두 번 읽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통독이란 우리가 흔히 영어로 skimming, 훑어 읽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독이란 scanning, 면밀히 살펴 읽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번 읽기 하는 습관을 들여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게 된다면 정답률은 물론 독해력, 문해력까지도 상당히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라이크학원에 한 외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외고생은요, 다른 외고생과는 달리 문제 푸는 속도가 아주 느렸어요. 영어 성적으로 합격이 좌우되는 외고인 만큼 외고생들은 1학년 때부터 수능 학평이나 모평을 주면 20분이나 25분 만에 문제를 다 풀고 누워 있는데 이 아이는 아슬아슬할 만큼 주어진 48분을 다 써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놀라운 점은요, 어떠한 영어 시험이든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외고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평, 학평, 시험들을 모두 합쳐서 틀린 문제가 10문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필기구로 표시를 해가면서 통독과 정독의 두 번 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독해 지문이나 A4 용지 한쪽 길이의 긴 외부 지문을 빨리 훑어보고 문제를 살펴본 다음 그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지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여 읽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분명 시간은 걸리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읽으려 하는 그런 나무만 보는 형식을 피해서 전체 지문을 살펴보고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독해를 하는 것으로 지문의 완전한 이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면서 아이들의 영어 독해 시험이 시작되는 시기 또한 빨라지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영유를 다니는 7세 아이가 서너 문단 길이의 긴 독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도 빈번히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추론 문항이나 문단 배치 문항과 같은 어려운 유형을 풀어보는 것도 아주 많죠. 심지어 답을 몇 개 이상 고르시오 라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이제는 2, 3학년 교재에서도 나옵니다. 다행히 품질 좋은 도서들이 많이 나와서 독해 지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볼 때 자신의 실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문과 질문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통독의 기술, 스키밍. 통독을 할 때는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문의 유형을 파악하고 문항의 유형 또한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독의 기술, 스캐닝. 문항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을 구분해 가면서 주어 동그라미 치고 동사 밑줄 긋고 구와 절에 따라서 빗금을 치면서 갈라주고 하면서 읽는 겁니다. 주인공과 주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전개인가? 세부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물어봐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라는 것에 어떠한 문제 유형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 학생이 하는 독해 지문에는 글의 주제, 글의 의도, 세부 사항, 어휘나 지시어 문제,
추론 문항, 요약 문항, 사실 여부, 아닌 것은 문제요. 그리고 독자의 의견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에 지도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이 적절히 배합된 교재들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표시해가면서 읽는 방법, 또 문항에 주어지는 선택지들을 정독하여 찾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일찍부터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독해 지문을 잘 읽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아이도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초등 3,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이라면 먼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은 천천히 정확히 읽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요, 아이에게 문제집을 구매해 주시기 전에 먼저 아이가 교재 안에 문항들을 표기된 시간 내에 편안하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구매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셔서 유명 교재 위주로 먼저 교재를 고르시고요. 그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재 샘플을 출력하여 풀려보시면 좋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회장은 한 CEO 대담에서 신이 당신에게 탁월한 능력 한 가지를 허락한다면 무엇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에 빈틈없이 읽는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성적으로 능력치를 평가받는 현대사회에서 아이가 잠재력을 인정받고 인재로서 성장하려면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노력과 정성을 기반으로 충분히 다져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뛰어난 문해력을 가진 아이, 잠재력을 인정받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